교장 퇴직한 지 벌써 1년. 그런데 왜 난 아내 눈치만 보며 살고 있지? 퇴직을 앞두었을 때만 해도 머릿속엔 장밋빛 시나리오 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손주가 오면 재롱을 받아주고 틈나는 대로 좋아하던 독서를 실컷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예상치 못한 낯선 거리감이 찾아옵니다. 식탁 의자는 그대로인데 자리만 바뀐 듯한 어색함. 퇴근 후 다녀왔어 한마디면 끝이던 부부간 적정거리 두기는 사라졌고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잔잔한 한숨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아, 은퇴는 로망이 아니라 리셋 버튼이었구나. 이제야 깨닫게 되죠. 본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은퇴 이야기다. 1. 동선 충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대 주거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하루 5시간 이상 공유 공간에서 머무르면 사소한 자극에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30% 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집은 쉼터이자 개인 작업실인데 퇴직 후엔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이 엉키며 동선 충돌이 빈번해져요. 밥을 하려는데 옆에서 TV를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청소기를 돌리려는데 남편은 낮잠을 자려 한다든지 결국 뭐 좀 치워줘. 아, 왜 지금? 이런 대화가 잦아집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집 안에서도 각자 업무 시간표와 영역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한쪽이 주방을 쓴다면 다른 한쪽은 서재나 베란다처럼 소리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공간으로 이동해주는 식이죠. 주말 부부처럼 지낸다고 서운해할 일 아닙니다. 거리는 때로 사랑보다 소중한 평화 조정 장치니까요. 2. 재정 스트레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흐름이 끊겨서. 직장에 있으면 월급이라는 규칙적 현금 흐름이 정서적 불안을 막아줍니다. 소득 패턴이 끊기면 잔고는 괜찮아도 매달 들어오던 고정 수입이 영원히 된 현실 그 자체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경제심리학자 엘더 샤프의 현금 흐름 공백 불안 CASHGAP 앵자이어티 연구 결과를 보면 퇴직 첫 해 부부 갈등 지표 중 43%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해법은 단순히 연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작은 수입이라도 매달 흐르게 설계하는 겁니다. 퇴직 교장 김 선생님은 학교 후배들에게 온라인 컨설팅을 하며 월 30만 원 정도를 고정 수입으로 확보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월급날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갈등 완화에 효과적이었죠. 가능하다면 노후 포트폴리오에 현금 흐름 원천을 3가지 이상 만들어 두세요. 월세, 강의료, 홈 베이킹 판매 수익 금액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3. 역할 재설정 실패.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낯설까? 조직 심리학에서는 퇴직을 정체성 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교장이란 명함을 벗는 순간 나는 한 사람의 남편, 한 집의 주인이라는 정체성만 남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아내가 이미 꽉 잡고 있던 역할이 있습니다. 가족 일정 관리, 친척 경조사, 가계부. 30년 동안 아내가 해온 영역에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면 이중 통제 갈등이 발생하죠. 실패 사례. 퇴직하자마자 가계부를 빼서 들이본 A씨. 지출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 말에 아내가 눈물을 보였답니다. 성공 사례. 퇴직 3개월 전부터 가정회의를 도입한 B씨. 주 1회 가벼운 티타임을 갖고 서로 하려던 일을 적어 역할 분업표를 만들었습니다. 포인트는 빼앗음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집안일 20%만 넘겨받아도 아내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남편은 기여한다는 자존감을 얻습니다. 사례 3가지. 나도 모르게 빠진 은퇴 함정. 사례 함정 키워드. 현실 진단 교훈. 동선 폭발. 매일 아침 부엌 앞에서 오늘 뭐 먹어? 질문. 아내 나도 몰라. 좀 시켜 먹어. 말싸움. 배식 시간표 공유. 서로가 어느 시간에 식사를 준비할지 메모 붙여두기. 현금 흐름 공백. 예적금은 있지만 월급 영원 자잘한 지출에도 반응 예민. 소액 파이프라인 확보. 퇴직 전후 1년 안에 월 10만 원짜리라도 정기 수입 설계. 역할 중첩. 가계 부손주, 돌봄 집안, 물건 배치까지 모두 건드림 안 해. 이건 내 1폭발. 가정 조직도 작성. 서로 해야 할 일 리스트 만들어 20%씩만 교차 배분. 결론. 은퇴는 멈춤이 아니다. 재설계다. 은퇴 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설계된 일상입니다. 일집 안에서도
출근 개념을 도입해 각자 작업실을 정하고 시간을 구분하세요. 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흐르는 수입을 최소 2줄 이상 만들어 현금 호흡기를 달아두세요. 3부부 역할을 빼앗거나 감시하지 말고 공동 운영자로 나누세요. 퇴직은 교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는 사건이지 삶을 내려놓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보, 앞으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그릴까? 질문 하나가 부부를 다시 동료로 만듭니다. 그 그림이 완성될 때 비로소 눈치 보는 은퇴가 아닌 웃음 짓는 은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전문가 칼럼. 교장 퇴직 후 1년, 아내와 매일 갈등. 은퇴 후 삶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은퇴 생활 설계 전문가 김호호 박사. 대한민국에서 60세 전후로 퇴직을 맞이한 이들은 대부분 쉼을 기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조직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퇴직은 곧 해방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기만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부부 갈등이라는 점에서 퇴직은 단순한 직무 종료가 아닌 삶의 총체적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갈등, 단순한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아내와 잦은 충돌을 겪는다고 호소합니다. 심지어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일을 더 하는 게 나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관점은 갈등의 본질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역할 재정립 실패와 예상 밖의 스트레스 요인에 있다는 점입니다. 1. 동선 충돌.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마찰. 은퇴 후 부부가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중 하나는 바로 생활 동선 충돌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각자의 일과로 자연스레 떨어져 지내며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은퇴 이후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일상의 리듬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실제 가정심리학 연구에서도 퇴직 후 부부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0% 이상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별다른 큰 이유 없이도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조언. 가정 내에서도 개인별 생활 공간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에는 서로의 루틴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현금 흐름의 단절 잔고가 아니라 들어오는 돈의 부재가 불안의 시작. 경제적 요인도 은퇴 후 갈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기적인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현상, 즉 현금 흐름 공백이 불안을 유발합니다. 엘더 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1년 차 부부의 갈등 중 43%가 경제 관련 대화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안정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월 1,030만 원 수준의 작고 규칙적인 수입원을 최소 23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규모 온라인 강의, 취미 기반의 소득활동 홈베이킹, 원예, 수공예품 등. 임대 수입 또는 국민연금 외의 작은 투자 소득. 현금 흐름은 은퇴자에게 있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역할의 충돌. 가정 안에서의 정체성 재정의 필요. 많은 은퇴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직장에서 교장, 팀장, 간부로 불리던 자리를 내려놓은 후 집에서 갑자기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의 가족 내에서 쌓여온 역할 분배와 충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아내가 담당하던 가계 분야, 손주 돌봄, 식사 준비 등의 영역에 남편이 개입하게 되면 부부간 역할 중복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아내가 간섭받는다고 느끼거나 남편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6개월 전부터 가정 내 역할 회의를 도입하여 부부가 각각 어떤 영역을 담당할 것인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현실,
사례 문제 유형 갈등 상황 개선 방향. 김 교장 63세 동선 충돌 아내가 청소 중 TV를 크게 켜는 남편의 불만 말다툼 빈발 생활 시간표 공유 및 공간 분리. 최 감사관 64세 현금 흐름 단절 예금은 있지만 수입이 없어 불안감 지속 아내와 소비 문제로 타퉁 강연 수입 확보로 월 30만원 정기 수입 유입. 박 사무관 부부 60대 역할 충돌 남편이 가계부를 들여다보자 아내가 감시받는 기분이라며 눈물 주간 가정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표 작성. 결론 은퇴는 휴식이 아닌 재구성의 시간. 많은 이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삶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조직 일정을 정해줬지만 이제는 본인이 자신의 시간, 공간, 수입, 관계를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은 단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은퇴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가족 안에서의 역할, 재정적 흐름, 일상적 거리두기를 미리 설계하십시오. 퇴직은 명예로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진지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인생 이막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꾸준한 수입, 노후에 딱 맞는 초간단 기술직 10선. 서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숨부터 쉽니다. 평생 회사에 묶여 살았으니 이제 좀 쉬고 싶기도 하지만 막상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는 답답해지죠. 연금이 부족하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엔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에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할까요? 다행히도 은퇴 후에도 몸만 성실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초간단 기술직이 많습니다. 자격증이 필요 없거나 배우기 쉬우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그런 현실적인 기술직 10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들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은퇴 후 초간단 기술직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은퇴 후 일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긴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보장돼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불안정한 일보다는 꾸준히 수요가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야 한다. 60대 이후에는 몸을 과하게 쓰는 일보다 적당한 노동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유리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초간단 기술직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 노후에 딱 맞는 초간단 기술직 10가지. 주차금지 봉 볼라드 설치 및 불법 주차 방지 서비스. 주차 문제는 도심뿐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심각합니다.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접이식 주차금지 봉 볼라드 설치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이 좋은 이유. 초기 자본이 적고 설치 기술을 익히기 쉽다. 소규모 개인 창업이 가능하다. 아파트, 상가, 주택 등 수요가 꾸준하다. 사례 1. 65세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퇴직 후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법 주차 문제를 자주 겪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보고 주차금지봉 설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유튜브를 보며 설치법을 익혔죠. 처음엔 지인들 가게 앞에서 무료로 시공해주며 입소문을 냈고 지금은 한 달에 3,040건을 설치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정용 간단 전기 수리 서비스. 가정에서는 전등 교체, 콘센트 수리 등 간단한 전기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며 유튜브만 봐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일이 좋은 이유. 기술 습득이 쉬우며 장비가 간단하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다. 손재주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례 2. 62세 박씨의 이야기. 박씨는 퇴직 후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놀던 전기기술자 친구를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이후 직접 공구를 사서 전등 교체, 콘센트 수리, 스위치 교체 같은 간단한 수리를 저렴한 가격에 해주면서 단골이 생겼죠.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예약이 밀릴 정도가 됐고
지금은 월 15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사무실 및 가정용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 벽지 보수, 간단한 바닥 시공, 방문 교체 같은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은 수요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직입니다. 일이 좋은 이유. 전문 기술 없이도 쉽게 익힐 수 있다. 소규모 창업으로 월 20만, 300만 원 수익이 가능하다.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독학이 가능하다. 사례 3. 58세 이씨의 이야기. 이씨는 퇴직 후 노후 생활비를 고민하던 중 작은 벽지 시공 업체에서 배우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후 직접 장비를 구입하고 가정용 벽지 교체 전문으로 시작했죠.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서 홍보하며 고객을 모았고 현재는 하루에 23건씩 작업하며 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동료와 함께 시작하세요. 기술직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처음엔 지인과 함께 일하며 고객을 늘려가세요.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은 동네 기반 플랫폼 당근마켓, 네이버 동네 업체 등록 등을 활용하면 손쉽게 고객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케팅을 배우세요. 명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전하세요. 기술직은 경험이 쌓일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계속 배우고 업그레이드 하세요. 맺은 말 퇴직 후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퇴직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의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경제적인 걱정을 덜고 훨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기술직들은 배우기 쉽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보장되는 현실적인 방법.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위한 필수 전략 기술직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전망. 지금까지 은퇴 후 쉽게 배워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직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술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생애 주기별 직업 설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술직의 지속 가능성. 왜 은퇴 후에도 기술을 익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기술을 배우냐? 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뇌 건강과 경제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 신경가소성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과거에는 인간의 두뇌가 2030대 이후 급격히 퇴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는 이를 반박합니다. 신경가소성엔 neuroplasticity 이론에 따르면 두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하버드대 연구,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았음. 런던 택시기사 연구, 새로운 길을 외우는 과정에서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지속적으로 발달함을 확인. 결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두뇌 기능이 유지되며 이는 경제활동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 즉, 은퇴 후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2. 현실적인 노후 기술직 유지 전략, 생애 주기별 직업 설계. 아무리 좋은 기술직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생애 주기별 직업 설계입니다. 1. 50대 60대 초반 적극적인 기술 습득 앤드 경험 쌓기. 새로운 기술 익히기. 유튜브, 온라인 강의 활용. 소규모 프로젝트 시작. 친인척, 지인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서비스 제공. 초기 홍보.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 네이버 동네 업체 활용. 체력 고려한 업무량 조절. 주 34일 근무로 시작. 실제 사례. 57세 어씨는 은퇴 후 가정용 간단 전기수리 기술을 익혀 소규모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무료로 시작했지만 6개월 뒤 단골이 늘면서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 60대 중반 70대 경험을 활용한 일의 자동화. 기존 고객 유지 및 소개로 고객 확보. 육체적 노동 비율 줄이고 기술 컨설팅 교육으로 전환. 인터넷 활용 블로그, 유튜브 운영하여 지속적인 수입 창출. 청년들과 협업하여 기술 전수 및 매출 분배 구조 마련. 실제 사례. 65세 B씨는 주차 금지 봉 볼라드 설치 사업을 하다가 체력적인 한계를 느껴 40대 후배에게 기술을 가르쳐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현장 작업 대신 고객 상담과 홍보를 담당하면서도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70대 이후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지식 사업으로 전환. 직접적인 노동보다는 강의, 자문, 컨설팅 비중 확대. 블로그 유튜브를 활용한 경험 공유 콘텐츠 제작. 은퇴 후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및 강의 진행. 실제 사례. 72세 C씨는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 사업을 운영하다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워지자 노후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다. 현재는 월 100만 원 이상의 강의료 수익을 얻고 있다. 3. 은퇴 후 기술직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지막으로 기술직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실행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1. 시작 전 체크리스트. 관심 있는 기술직 리스트업, 예, 주차 금지봉 설치, 간단한 전기수리, 소규모 인테리어. 해당 기술이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조사 네이버 검색, 지역 커뮤니티 확인. 관련 자료 및 교육 콘텐츠 찾기 유튜브, 온라인 강좌. 초기 자본 및 필요한 장비 체크. 이 첫 3개월 실천 계획. 한개월 차. 기술 관련 유튜브 영상 10개 이상 시청. 관련된 도구 및 장비 구매. 가족, 지인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 제공하여 실전 경험 쌓기. 2개월 차. 소규모 유료 작업 시작, 최소 비용만 받고 실전 경험 축적.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의 홍보 시작. 하루 1시간씩 기술 연습 및 기록 남기기. 3개월 차. 본격적으로 월 10건 이상 수주 목표 설정. 간단한 명함 및 SNS 홍보 시작. 초보자의 시행착오 정리하여 노하우 쌓기. 맺은 말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삶이 즐거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엔 그냥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현실과 두뇌 건강을 고려하면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단,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술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뭐 하지? 직장에 다닐 때는 늘 바빴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후배 챙기고 보고서 쓰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죠. 그래도 언젠가 퇴직하면 내 시간도 갖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겠지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공허하더군요.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선택한 게 개인 택시였습니다. 월 200은 벌 수 있어요. 면허학원 원장 말이었습니다. 시니어 기사들 사이에서도 시간만 잘 맞추면 괜찮다는 말들이 돌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 믿은 대가로 1년을 허비했습니다. 생각보다 택시 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고되고 수입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게 됐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닌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은퇴 후 일자리 왜 현실은 기대와 달랐을까? 1.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착각. 많은 퇴직자들이 개인 택시나 배달 같은 프리랜서 일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일하면 된다는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수입은 유동적이며 체력은 나날이 떨어집니다. 특히 택시는 노는 시간 무수입 시간이기에 하루 10시간 이상 도로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2. 수입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은퇴 후에는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느냐 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몰아서 일할 수 있겠지만 나이 들수록 체력과 건강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때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결국 택시도 배달도 아무 일이나 붙잡는 게 답은 아닙니다. 3. 계획 없는 퇴직의 위험성. 퇴직 직후 아직 쓸 돈이 있다는 착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들어오고 아내가 일하고 있다면 당장은 숨통이 트이죠. 하지만 12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 뭔가 준비해 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례 1. 59세 김성호 씨 택시가 은퇴자의 피난처일 줄 알았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59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간은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지냈지만 그렇게 놀다 보면 멘탈이 무너진다는 주변 조언에 개인 택시를 알아봤습니다. 차도 새로 뽑고 면허도 샀죠. 첫 2달은 신났습니다. 하루 12시간 돌면 78만 원은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기름값, 유지비, 카드 수수료, 법인료 등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었습니다. 한 달 총 수입이 300만 원이어도 실수령은 120만 원 남짓. 거기서 식비, 통신비 빼면 손에 쥘 게 없었습니다. 월 200은 택도 없더라는 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사례 2. 62세 이영자 씨 아이들 도와주다 제 노후가 망가졌어요. 이영자 씨는 퇴직 직후 택시 대신 배달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동 자전거를 이용해 근거리 음식 배달을 했죠. 한때 하루 15권씩 뛰며 생산적인 노후라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결혼하면서 큰 돈이 나갔고 손자 돌봄에 끼어들다 보니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미 고정 수입 구조가 무너진 뒤였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고 다시 일을 늘리기엔 체력이 안 따라줬습니다. 결국 요즘은 생활비 보태는 수준도 안 돼 남편과 티격태격 다투는 날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사례 3. 57세 박정우 씨 사전 설계 없는 은퇴는 실패입니다. 박 씨는 비교적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죠. 한동안은 잘 되지 않았지만 1년 넘게 버티며 블로그, 유튜브, 커머스를 결합하니 서서히 수익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벌 때도 있었지만 월 30, 월 50씩 넘어가니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월 150만 원 수준이지만 집에서 일하고 체력 소모도 적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데 만족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 수입은 단기보다 장기 구조로. 노동침 약형 일자리주의 개인 택시, 배달, 경비처럼 몸이 중심인 일은 은퇴 직후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힘듭니다. 체력 저하, 사고 위험, 반복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 만들기 온라인 판매, 자격증 기반 컨설팅, 임대소득, 투자 배당 소득 등 시간과 체력을 덜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 2년은 준비 시간으로 활용 퇴직 직후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퇴직 전부터 사이드 프로젝트를 실험해야 합니다. 온라인 창업, 블로그, 영상 제작, 재능 플랫폼 활동 등은 퇴직 전에 작은 성공을 쌓아둘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 맺으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퇴직하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퇴직 후에야 준비하면 늦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기회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에 두 번째 경제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택시 대신 내 몸 대신 시간과 시스템이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퇴직 후 삶은 훨씬 덜 외롭고 덜 고달플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 퇴직 후 개인 택시 왜 기대만큼 수입이 안 나올까? 1. 개인 택시의 진입 장벽은 낮지만 수익 구조는 복잡합니다. 퇴직자에게 개인 택시는 비교적 진입이 쉬운 업종입니다. 일정한 운전 경력과 면허 취득만 하면 가능하며 시간 조절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 200만 원 이상의 순수입을 올리기 위해선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운행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기준 1일 평균 운송 수입 약 1,822만 원. 여기서 유류비, 가맹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세금, 차량 감가상각 등을 제하면 실제 실수령은 월 12만 150만 원 수준으로 수렴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저녁 심야 시간대가 고수익 구간이라는 점인데 이는 곧 체력 문제와 야간 위험 부담을 뜻합니다. 노후의 수입은 노동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 창출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항목 노동형 수입 구조형 수입, 예시택시 배달, 경비임 대소득, 배당, 온라인 판매, 자격 기반 프리랜스. 특징이란 만큼 벌지만 멈추면 영원 일회성 노력 이후에도 지속 수익 발생. 장점 즉시 수입 가능 시간과 체력 절약 가능. 단점 체력 저하, 사고 위험 진입 시 학습 시간 투자 필요. 노년기 수입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자동화입니다.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형 수입원을 퇴직 전부터 마련해야 퇴직 이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3. 개인 택시 외에도 가능한 대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1. 국민연금소득 보완형 구조.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합산 시 약 120만 원이지만 이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입니다. 추가 수입 구조로는 다음이 고려됩니다. 작은 임대사업 원룸 상가, 임대 또는 공유창고 운영. 온라인 기반 수익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애드센스, 전자책 제작. 전문직 재취업 세무, 노무, 코칭, 강의 등 자격 기반 서비스. 이 국민내일 배움 카드와 평생학습.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5060대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온라인 마케팅, 코딩, 회계 등 재취업 가능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를 통해 배우는 활동 자체가 노년의 자존감과 소득 회복에 기여합니다. 3. 은퇴 전 23년은 전략적 전환기로 활용. 퇴직을 12년 앞두고부터 주말이나 저녁을 활용해 소규모 사이드 프로젝트나 창업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막상 퇴직하고 나서야 생각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 조언 은퇴 전후 준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기 준비할 일. 퇴직 35년 전 건강 점검, 연금 수령 예상액 확인, 퇴직금 운용 계획 수립. 퇴직 12년 전 소규모 수익 모델 테스트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등 부채 정리. 퇴직 직후 지출 구조 점검, 소득 대체 계획 실행, 고정비 최소화 전략 세팅. 은퇴 23년 후 지속 수입 구조 안착 여부 점검, 활동 영역 확장 봉사 수익 겸비 등. 실무 참고 데이터 2024년 기준. 서울시 개인택시 월 평균 총 수입 약 370만 원. 실수령 추정 평균 14만 170만 원 세금, 유지비 제외 후. 국민연금 수령액 개인 평균 62만 원 부부 평균 120만 원. 고정생활비 평균 부부 기준 최소월 22만 250만 원 필요. 은퇴 후 연금 외 소득원 필요 비율 약 60%. 결론. 개인택시는 은퇴자에게 빠른 수입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안정적인 노후의 해답은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덜 힘들게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23년은 생계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적 전환기로 활용하고 체력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의 재취업 평생학습 제도를 활용해 기술 기반의 소득 다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일단 마음이 후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지옥 같던 출근 전쟁, 눈치 보며 넘기던 점심시간, 일과 사람 사이에서의 소모전 이제 끝났다고 안도했죠. 그런데 막상 하루 이틀 쉰 뒤 이상하게 허전해졌습니다. TV도 산책도 만남도 며칠 지나니 다 지루하고 자꾸 지갑이 얇아지면서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퇴직자 대부분이 하는 것처럼 저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비교적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대출 이자에 플랫폼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날이 많았고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허리며 눈이며 몸이 성할 날이 없었죠. 은퇴는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싸움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제2의 일을 꿈꾸며 소위 생계형 직업으로 뛰어듭니다. 대표적인 게 택시 운전, 경비직, 배달, 마트 근무 같은 일입니다. 겉보기에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경쟁도 치열하고 수입도 불안정하며 무엇보다 체력과 정신력을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이런 일들이 은퇴 후 잠깐 하는 임시직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냥 이 일로 70세까지 버텨야겠구나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도 연금 외엔 뾰족한 수입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퇴직 전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건 직업이 아니라 생활 시스템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을 퇴직 전에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합니다. 월 고정 수입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 임대수익, 배당소득 등. 주거 안정 전세, 월세 또는 대출 없는 자가주택. 건강 유지 기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건강관리 습관. 사회적 연결망 외로움과 우울감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관계 자산. 현실적인 기대치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례 1 62세 김모 씨 하루 12시간 뛰어도 120만 원 남짓. 김모 씨는 서울에서 30년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160만 원이 나왔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 대출이 남아있고 아파트 관리비, 교통비 등 지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10만 원 정도 벌면 되겠지 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대리, 퀵, 배달 기사들과의 경쟁은 치열했고 승객의 갑질과 욕설은 일상이었으며 장시간 운전은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남들이 쉽게 번다고 할 땐 거기 반드시 숨겨진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걸 은퇴하고 처음 알았어요. 사례, 이 60세 박모 씨 택시 면허까지 샀지만 후회 중입니다. 박 씨는 5년 전 택시 개인 면허를 9천만 원 가까이 주고 샀습니다. 이건 투자다. 죽을 때까지 내 수입 보장이다 하라는 말에 혹해서요. 하지만 3년 새 플랫폼 택시가 늘고 규제가 바뀌면서 승객 수는 반토막, 수입은 월 8,090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팔려고 하면 4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운전은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인생을 유지하긴 어려워요. 내가 너무 늦게 현실을 봤어요. 사례 3 59세 정모 씨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정 씨는 성격도 좋고 건강도 괜찮은 편이라 퇴직 직후 일하면서 노후도 보내고 좋지 뭐라고 생각하며 법인 택시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밤새 손님을 기다리다가 빈차로 돌아올 때면 허탈감이 밀려왔고 승객들의 폭언, 욕설에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정 씨는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도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느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생계형 일자리의 위험 요소. 퇴직 후 택시 같은 생계형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의 불안정성, 플랫폼 구조에 따라 수입이 쉽게 변동함. 심리적 소외감, 손님이나 관리자에게 받는 스트레스, 존중받지 못하는 감정. 체력 고갈 중노동이 지속되며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 진입 장벽에 비해 낮은 수익률, 초기 투자 대비 수익이 적거나 손해일 수 있음. 사회적 낙인 타인의 시선, 가족의 실망감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 마무리 좋은 택시가 답이 아니라 준비가 답입니다. 은퇴 후 택시 잡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운전이 체질에 맞고 유연한 일정이 좋고 수입이 적어도 감내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준비 없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몸이 먼저 고장 나거나 마음이 무너져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자금 흐름 파악, 지출 수입의 구조 점검.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 습관 60대부터는 자산입니다. 나에게 맞는 일의 형태를 미리 테스트해보기 알바, 자원봉사라도 해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은퇴를 계획해 보세요. 은퇴 후 편안한 삶, 배당금만 있으면 문제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계산과 노후에도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의 유혹은 강력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안타깝게도 배당금만을 믿고 은퇴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배당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죠.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에만 매달리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노후 준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일 높은 배당률의 함정에 빠진 55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5세에 조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고배당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배당률이 8%라는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했죠. 퇴직 후 박 씨는 매달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락하고 배당금은 50% 이상 줄었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드니 생활비는 부족해졌고 결국 주식을 매도해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서 원금 손실이 커졌고 몇 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죠. 박 씨는 처음엔 편안했지만 지금은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훈 배당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배당이 항상 안정적이라는 착각이 배당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례 이평생 배당금만으로 살겠다던 62세 김 씨의 오산. 김 씨는 은퇴 후 보유 자산 3억 원을 주식과 리츠 REITS에 나누어 투자하며 매달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기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약값으로 월 생활비는 배당금보다 훨씬 더 들어갔고 김 씨는 투자 원금을 일부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산을 팔면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해 원금도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죠.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5년 만에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 씨는 배당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항상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비,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한 별도의 자금 준비는 필수입니다. 3. 사례 70세의 이 씨의 실화 경제적 위기에서 회복한 성공 사례. 이 씨는 은퇴 후 퇴직금 5억 원 중 절반을 배당주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과 이자, 수입으로 생활했지만 3년 뒤 배당주가 투자 손실을 보며 예상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씨는 바로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대상 컴퓨터 강좌를 시작하며 매달 소소한 수입을 만들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들었지만 작은 수익원들을 조합하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교훈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열쇠입니다. 결론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전략. 배당금은 노후 자금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은퇴 생활을 완벽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전략을 참고해 보세요. 다양한 수익원 확보 배당금 외에도 임대 수입, 적금 또는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의료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한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관심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배당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한다면 그 끝은 예상보다 비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은퇴를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입니다.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처럼 들립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배당금은 우리에게 약속된 안정이 아니라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에만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금의 환상과 현실. 배당금은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매력적입니다. 배당률 5%? 그럼 3억 원만 투자하면 매달 125만 원. 이 계산이 맞다면 더 큰 돈을 투자하면 생활비 걱정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배당금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해당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 배당금은 당연히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률로 유명한 기업일수록 경기 침체기에 큰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 부족. 배당금이 고정된 금액으로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오늘 200만 원으로 충분했던 생활비가 10년 뒤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사례로 보는 배당금 의존의 문제점. 사례 1. 배당금 중단의 충격. 60대 초반에 은퇴한 A씨는 퇴직금을 고배당 주식에 몰빵 투자했습니다. 배당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으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고 배당금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자금이 없었고 결국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은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B씨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노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퇴직금을 헐어야 했습니다. 그는 배당금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 그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례 3. 다각화된 준비로 성공한 은퇴 생활. 반면 C씨는 배당금을 포함해 임대소득과 재취업으로 노후 생활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배당금은 한 축일 뿐이라며 은퇴 전부터 작은 상가에 투자해 임대료를 받고 은퇴 후에는 강의를 하며 추가 소득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원이 안정감을 주었고 배당금이 줄어들더라도 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3. 은퇴 후 배당금 의존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전략. 1. 소득 다각화. 배당금은 노후 자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세요. 임대 수익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재취업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비상 자금 마련.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최소한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의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비상금은 투자하지 않고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은퇴 후에는 물가 상승과 같은 변수를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자산, 예를 들어 물가 연동 채권 TIPS 같은 금융 상품에 일부 자금을 투자하세요. 전문가, 상담,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마인드셋. 노후는 안정보다 변화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으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면 배당금의 부족을 느끼기보다는 스스로가 더 강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배당금은 도구일 뿐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 배당금은 은퇴 생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 비상자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배당금 의존을 벗어나 더 탄탄한 은퇴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노후는 한 번뿐입니다. 준비하는 만큼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